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법관 수를 현재의 14명에서 30명까지로 늘려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노골 하고 있죠. 현재의 대법관은 14명 가운데 중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법부 장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30명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까지 사실상 이재명 임명하면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부는 좌파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니까 잠시 뜸을 들이고 있지만 사법부 장악 야욕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대법원을 장악할 의도를 노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좌파로 채우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이 하려는 짓을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주권위원회인지 인민위원회인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각하 결정이나 또 헌재가 수행 중인 심판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가 발의한 개정안인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상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기껏해야 가짜뉴스나 생산해내서 유포하던 장경태가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경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장경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좌파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운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가능하면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히고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야말로 독재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명분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장경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나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하여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국민주권이 강화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사기입니다. 가짜뉴스 제조 전문가인 장경태다운 발상입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법안일까요? 우선 헌법재판소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이 아닌 법리와 원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도 없는 국민주권위원회가 개입해서 결정의 정당성을 따진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발상과 너무나 유사한 발상입니다. 법 해석에 감정을 끼워 넣겠다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위험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이자 여론재판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자는 것은 법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상권분립도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은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상 입법권이 사법권을 견제하겠다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감시하겠다는 헌법위의 국민위원회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경태는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이 법안 역시 이재명 아부법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선동정치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측에 불리한 판단을 몇 차례 내렸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뜻을 추종했지만 그 위에 잔잔한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몇 차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이 모조리 기각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과 충돌되는 판결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상황 발생을 완벽하게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감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압박을 넣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적 판단기관입니다. 여론이나 다수의 감정과는 별개로 헌법이라는 규범에 따라 냉정하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권위원회라는 일반 국민 참여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각하 결정이나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사실상 정치화하고 인민재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경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재명의 독재적인 행보를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겠다 그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도화된 독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재명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좌파 4명, 중도 4명, 보수 3명의 구도로 좌파 우위로 복원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좌파 우위 구도에서도 지금까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을 지적했는가 하면 금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언제든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장경태의 법안은 이런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을 국민주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너희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좀 봐라, 이런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구조가 작동되면 헌재는 이재명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서 각 하나 기각을 내리는데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정치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위원회는 대중독재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은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는 포퓰리즘적 방식이 강합니다. 장경태의 법안은 여기에 제도적 옷을 입힌 형태입니다. 즉 여론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인민민주주의 또는 베네수엘라식 참여민주주의와 유사한 형태로 형식은 민주주의지만 내용은 독재입니다. 이재명 역시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종합해볼 때 이재명 체제의 최종 목표는 아마도 견제 없는 권력일 것입니다. 입법부는 민주당 과반으로 이미 장악했고 행정부 역시 대선 승리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남은 유일한 견제기관은 사법부인데 좌파 판사들이 판을 치고 또 판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사법부도 이미 반 이상은 무력화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법관 숫자를 대폭 정원시켜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면 일당 독재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장경태의 법안은 이를 위한 제도적 포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경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단순히 헌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권력 독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험한 정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경태가 홍위병으로 나선 것입니다. 사법 독재를 무너뜨리고 대중 감정을 도구화하는 포퓰리즘적 독재를 위한 계략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명 독재의 퍼즐을 점차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구조는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부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법안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장경태의 법안은 결국 이재명을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줄을 잇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들을 방치하면 그 끝에는 이재명 한 사람의 권력 독주 체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